늦은 저녁까지 2시간 거의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한 15분 정도로 이제 짧게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구영고 통합과학 담당 박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총 4과목이 다 들어있는 과목인데요. A, B, C, D로 학교에서 이제 시간표에 나올 텐데, 그게 이제 물화생지 순으로 A, B, C, D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학교 선생님도 4분이서 나눠서 이제 수업을 다 각각 들어오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님마다 수업 스타일도 다르고 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되게 모아서 시험 볼 때 이렇게 4가지 과목을 모아서 공부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1 내신도 통합과학이 있지만 수능 과목도 이제 통합과학이 들어가게 돼서 1학년 내신으로서도 중요하고, 이제 수능에서도 필수적으로 응시를 하게 되다 보니 이제 문과, 이과 나누는 거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좀 통합과학을 좀 잘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통합과학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등급제가 이제 앞에서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을 텐데, 처음에 9등급제로 이제 하다가 5등급제로 이제 작년부터 바뀌었고요. 그래서 같이 뭐가 이제 기재가 되냐면 성취도 A, B, C, D가 같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등급제, 뭐 상위 10%는 1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게 상대평가라면, 이 성취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절대평가라고 할 수 있죠. 90점 이상 맞으면 뭐 A, 이렇게 학교에서 90점, 뭐 80점 기준을 정해놓은 경우도 있지만 좀 기준을 유연하게 정해서 하는 과목들도 있어서, 통합과학은 고정 분할 점수라고 해서 90점 이상이 A, 이런 식으로 이제 구영고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학기 성적이 저렇게 등급으로 나오고 성취도 A, B, C, D, E로 나오는데, 한 학기 100점 기준으로 이제 성취도와 등급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지금 수행평가 비중이 50, 중간고사 100점 맞으면 25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 기말도 25 해서 총합 100점으로 이제 합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변화가 많이 된 게, 원래 40, 30, 30이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수행평가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는 걸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뒷장에서 제가 수행평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점수를 보여드릴 텐데, 글쓰기 형태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서술형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줄글로 시험을 보면 되게 채점하기 난감해지기 때문에 다 이렇게 수행평가로 서논술형 30점 배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점이 총 15, 15, 20 해가지고 총 50점 분배가 되어 있는데요. 포트폴리오라고 돼 있는 거는 보통 선생님들이 학교 부교재에 빈칸 필기 다 했는지 도장 찍어서 많이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태도 점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점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점수고, 나머지 이제 10.5점으로 글쓰기, 실험 보고서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기준으로 이제 실시된 수행평가인데요. 과목을 좀 보면 여기 2개가 이제 지구과학 15점, 화학이 15점, 이렇게 해서 지구랑 화학 파트에서 서술형이 수행평가로 이제 시행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취도, 지금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고정 분할 점수라고 해서 이제 90점 이상이면 A다라고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등급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그럼 몇 % 받아갈 수 있는지는 90점을 넘어봐야 알기 때문에, 사실 결론적으로 지금 22%가 A를 받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 252명 정원 기준으로 57명이 A를 받았고, 1등급은 당연히 10%니까 상대적으로 25명까지 이제 1등급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252명 중에 50명, 60명 정도 들면 그래도 A가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적은 숫자예요. 다른 과목으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통합과학은 여기서 22%가 A를 받았죠. 근데 다른 과목 보시면 69%가 A 받은 과목도 있고, 또 그나마 조금
적은 과목이 한국사 28%가 A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영수보다 더 A가 적은 과목이 통합과학이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해준 90점, 거기 커트라인을 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 1학기 기준인데요. 2024년도 제가 이제 설명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또 봤더니 그때도 역시나 제일 꼴찌였어요. A 등급이 제일 안 나오는 과목. 그래서 학생들이 왜 90점을 다 못 넘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통합과학이 생각보다 이제 애들은 그냥 쉬워라고 하지만 뭐 수학에 비해서, 영어에 비해서, 국어에 비해서 쉬워라고 하지만 또 생각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성적 사례로 딱 보여드리기 좋았던 게 아까 25등까지가 10% 1등급이라고 했는데 그 커트라인이 92점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냐? 이 학생이 딱 92점 맞고 24등 성적표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2개 정도 틀렸을 때 이제 1등급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근데 사실 기말고사는 1등급 컷이 정확히 몇 점인지는 제가 몰라요. 왜냐면 이 친구가 갑자기 너무 잘해가지고 혼자 전교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통합, 수행평가 50에 이게 이제 25%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50, 25, 25점으로 환산이 돼서 이 친구가 이제 전교 2등, 98점에 A등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평가도 당연히 이 친구가 잘 챙겼기 때문에 여기 1등급 거의 끄트머리에서 2등급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던 좋은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통합과학 왜 이렇게 안 될까? 90점 왜 잘 못 넘을까? 라고 했을 때 용어 정리,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용어, 예를 들면 뭐 유전자, DNA, 염색체, 거기서 거기 같은데 되게 디테일한 그런 용어 정리와 오개념이 안 생기게 뜻풀이를 잘 하는 게 중요해서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암기가 많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를 다 따로 외워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정리하고 외워야 되는지 좀 막막하다, 이런 얘기를 학생들이 많이 하고요. 또 이제 개념은 얼추 알아듣겠는데 문제풀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사실 많습니다. 그냥 학원에서 개념 해주는 거 듣고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 들었을 때 얼추 개념은 아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좀 계산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오개념이 생겨서 난 이 문장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뭐 틀린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렇게 설명회를 이제 하고 나면 학생들이 바로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한 공부를 좀 3월에 그냥 해볼게, 혼자 해볼게 하다가 이제 4월에 오는 학생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면 2달 동안 이걸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서 처음 한 달은 개념, 그 다음 한 달은 이제 문제풀이, 실전 연습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 때만 학원에 잠깐 딱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 4주 안에 성적 올려주기가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통합과학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시고 이제 꾸준히 해준다면 조금 더 성적 올리기가 쉽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수업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처음에 한 달 동안은 개념 설명과 내용 정리, 거의 꼼꼼하게 애들이 어디서 헷갈리는지, 그리고 자주 나오는 그림이나 표, 그래프 같은 자료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걸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시험을 보면서 계속 빈 부분을 제가 직접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초반에 학생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부분이 제가 너무 테스트를 많이 보니까 이제 막 부담스럽다,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좀 미안하지만 괴롭히는 편이에요. 그래야 자꾸 자기가 어디서 빵꾸가 나고 어떤 개념이 좀 부족한지를 좀 체크를 할 수 있어서 제가 매번 매 시간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로 나가는 문제풀이는 처음에는 이제 쉬운 문제로 같이 개념 진도 나갈 때 쉬운 문제로 숙제를 내주고 그 다음 이제 한 달 동안은 복습을 하면서 좀 어려운 문제, 기출 문제로 접근을 해서 학생들이 너무 막 막막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잘 실력을 쌓아갈 수 있게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교재고요. 그 다음에 교재 말고도 따로 문제 프린트나
암기 자료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학생들이 저희 톡방에 이제 이런 자료들을 올려주는데 이제 버스 기다리면서 그 암기할 수 있게 뭐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애들이 암기할 수 있게 제가 이런 자료들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안에 개념서 교재 안에 제가 밑줄을 딱 키워드별로 쳐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빈칸을 뚫어서 테스트를 다 봅니다. 그럼 오늘 그냥 쭉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들으면서 내가 키워드 빈칸이 뚫렸을 때 여기를 채울 수 있는지 그럼 내가 잘 이해하고 암기를 한 거니까 이렇게 개념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습 테스트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음 주에 와서 시험 보는 걸로 이제 집에서 일주일 동안 안 까먹고 공부를 잘 했는지 체크를 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형태가 계속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디서 이제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직전에 거의 나가게 되는 자료들인데요. 이제 서술형 대비라고 해서 학생들이 사실 직접 써봐야 내가 시험에 가서 서술형을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학교 100점, 학교 서술형이 나온다 이런 거를 연습을 시켜보고 이것도 제가 직접 채점을 다 하거든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너가 이렇게 서술형 쓰면 감점이 돼 뭐 이런 것도 알려주면서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 이게 중요한데 얘는 이제 학교 부교재를 제가 스캔을 한 거거든요. 그럼 학교 부교재에 선생님들이 필기를 해주신 거 반별로 선생님들이 뭐 다르게 들어왔고 필기가 조금씩 달라 이런 걸 제가 모아서 PDF 형태로 이제 필기를 대신 해주고 이거 되게 한 땀 한 땀 그리면서 필기를 해야 돼가지고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지만 필기를 다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럼 특히 막 글씨 날아가는 남학생들은 자기 글씨도 못 알아봐요 나중에. 그럼 이제 제가 그냥 이걸로 공부하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빈칸 밑줄 친 키워드에 빈칸 뚫어서 또 이 학교 부교재도 테스트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연고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기출 자료도 갖고 있는 게 많은데 학교 홈페이지에도 안 올라오는 자료들이 많아요. 왜냐면 학교 홈페이지는 5개년 기출을 올려주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6개년 이제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학생들도 가질 수 없는 요 옛날 2020년 초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 너무 옛날 자료니까 뭐 안 중요하나 싶지만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서 나왔던 그림들이 이제 슬쩍 학교 선생님들이 최근에 내십니다. 왜냐면 이 자료들은 학교 학생들이 못 보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푸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홈페이지에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답지를 구연고가 안 올려줍니다. 객관식 답지만 올려줘요. 그럼 학생들이 기출을 풀고 서술형을 채점을 해보고 싶은데 서술형 답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서술형 답을 다 OMR 카드에 만들어서 너네 이렇게 똑같이 쓰면 서술형 100점 맞는다. 그래서 OMR 아예 답지까지 제공을 하고 실제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 직보 때 이제 이런 연습을 여러 번 하는데 그때도 제가 채점 이 기준에 맞춰서 다 OMR 카드 써보게 하고 밀려 쓴다 아니면 뭐 서술형 쓸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시간 관리도 중요해서 그런 것도 연습시키면서 이렇게 시험 직전에는 좀 완성하는 단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를 학교에서 직접 사실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이는 것도 있고요. 이 그림, 이 문제 이렇게 변형해서 내겠다라는 거 학생들한테도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아까 기출, 옛날 기출 풀어봐야 된다고 한 게 2024년에 나왔던 문제가 2021년 기출에 있던 문제랑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림도 똑같았고 보기만 달랐죠. 그래서 기출을 안 풀어볼 수 없다. 구연고는 특히 기출이랑 유사하게 잘 나온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저희 자체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사실 과학이 그림을 새롭게 그려서 선생님들이 출제할 수는 없어요. 다 있는 그림을 변형시켜서 내시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자료들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학교 프린트 제가 손으로 다 이렇게 해설 같은 거 적어서 공유한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그림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자체 교재 이제 뿐만 아니라 O2도 한 권 사와라 해서 시중 문제집을 일부러 풀리는데요. 왜냐면 학교 쌤들도 이 비슷한 시중 문제집 그림들을 다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O2는 거의 기본서고 학교 쌤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같이 시중 문제집도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한 명 한 명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이 친구가 오늘 예를 들어 교재를 안 풀어왔어, 뭐 O2를 안 풀어왔어, 이런 거를 체크하고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 카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도장판이 뭐야, 고등학생 돼서 유치하게 도장 모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되게 애들이 생각보다 이거에 집착해요. 이거 모으려고 숙제를 되게 열심히 해오더라고요. 이걸 없을 때와 있을 때 딱 비교가 잘 돼서 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대신에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뭐 학기 말에 뭐 치킨 한 마리 이거 다 모으면 뭐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보상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카드 작성하고 있고, 이제 오픈 카톡방에 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매주 숙제나 자료 같은 거 다 공유하면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수업 후에 1시간이 기본적으로 클리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별도 클리닉도 제가 이제 필요하면 따로 불러서 이제 직접 클리닉으로 뭐 질문이나 아니면 숙제 다 못했다 그럼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은 매주 이제 숙제 해왔다 혹은 뭐 테스트 몇 점이다 이런 거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 그래서 상담 문자는 한 달 동안 이제 이 친구가 어땠다, 뭐 이런 태도가 좀 어땠고 숙제 잘 안 해왔고 뭐 이런 거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예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게 제가 학교에서 생기부 쓸 때 막 너무 괴롭게 썼는데, 이제 이거를 안 할 줄 알았더니 학원에 와서도 생기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제가 채점을 다 하고 어떤 식으로 숙제를 하는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학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3월부터 이제 한 2달 정도 시험 대비를 하고, 그럼 중간고사가 완료가 되죠. 그럼 또 2달 정도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합니다. 그럼 이제 방학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보통 통합과학 2 내가 이제 주요 단원, 어려운 단원 좀 골라서 이제 듣고, 또 여기서 2달 하면 또 1년이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통과 1으로 중간 기말, 통과 2로 이제 중간 기말, 이렇게 해서 1년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거의 이제 보통 과탐, 물화생 이런 식으로 선택한다 하면 이제 그런 거를 방학 때 미리 듣고 갈 수 있게 이제 이렇게 1년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시작이다 보니 다들 좀 학생들이 어리버리하고, 그리고 딱 고2랑 고1만 봐도 되게 학생들 차이가 커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막 올라왔을 때 특히 공부 습관 잘 잡는 거 중요하고, 또 과목 수도 많아지고 학교에서 되게 아침부터 밤까지 있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같이 공부 습관, 공부 방법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QR코드 한번 찍어보시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낼 수 있는 링크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 사진 찍어 가시거나 지금 링크 카메라 앱에서 켜시면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궁금하신 점 여쭤보실 수 있고, 네, 수업 개강 전에 이제 과학, 내가 우리 학생이 뭐 지금까지 어땠다, 근데 앞으로 공부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상담 같은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수업은 3월 7일 토요일 6시 수업이고요. 3시간 진행을 하고, 그럼 9시에 끝나지만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 클리닉으로 이제 남겨서 테스트 보거나 이제 보완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때 학생들 밥 먹고 딱 와서 3시간 공부하고 갈 수 있게 네, 이렇게 수업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